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최현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예고해드린 그 내용을 전해드릴 겁니다. 대주제부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겁니다. 현금 없는 사회. 빈지갑이다, 절대. 저분은 그냥 현금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좀 그런 이미지죠. 네, 그런 이미지죠. 근데 혹시 두 분은 좀 현금을 쓰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뭐 카드만 쓰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세요? 아, 저는 그래서 지갑을 가져왔습니다. 오, 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지갑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잘 생각 못 했는데, 이거 펼쳐보니까 클립형으로.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2만 원 하고 6천 원. 26,000원. 26,000원 하고 네. 뒤에 동전지갑 여기 300원. 26,300원. 김영롱 앵커 좀 잡아주세요. 26,300원 동전지갑까지 해가지고 네. 이렇게 있고요. 지갑에는 지금 카드가 3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왜? 뭐? 아, 어른이시니까 제가 됐어. 절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요? 여기 그 주로 쓰는 체크카드가 있고요. 네. 이 안에 또 다른 체크카드도 있는데 아, 그러니까 지갑을 꺼내셔가지고. 네, 그래요. 이따 사줄게. 아, 진짜 방송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저희 오늘 점심. 아직 안 먹었어? 나 못 네. 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먹으려고요. 보니까 내가 네. 이 그 현금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고 네. 보통 쓴다면은 체크카드 쓰고 그리고 신용카드는 이제 휴대폰에 같이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그 두 개만 주로 쓰는 것 같아요. 김영롱 앵커는 현금 가지고 다녀요? 저는 좀 가지고 다녀요. 아, 항상 그래요? 2만 원에서 3만 원 항상 지갑에다 쓰든 안 쓰든 꽂고 다니는데. 네.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는 안 써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신용카드를 쓰는데 음. 현금을 굳이 꼭 챙겨서 뽑고 다니는 게 첫 번째는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네.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을 오. 그러니까 현금을 안 들고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현금 안 아. 가져가냐고 항상. 그리고 학생 때는 카드가 없잖아요. 좀 네. 그렇긴 하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 이제 제가 수중에 현금이 없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네. 아, 저는 그리고 물론 카드도 카드지만 이 삼성페이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불구하고. 또 갖고 다니고 어. 또 개인적으로 이제 뭐 교회를 다니면 현금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현금으로 현금으로 하니까. 해야 되죠. 신용카드 몇 항상 장이에요? 저 한 장입니다. 한 장. 아, 두 장. 두 장. 두 장. 그렇지. 평론가님은요? 난 신용카드 한 장. 한 장 오. 써요. 그것도 가족 카드로 써요. 아. 그리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써요. 아, 그게 좋죠. 그래서 제 처가 이제 저한테 당신 체크카드 많이 쓰는 것 같아.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용카드는 한 장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한 여러 장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용도별로 쓰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뭐 기름값은 기름값 그거 체크카드로 되고. 사용하고 뭐 용돈은 용돈 체크카드 이야.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사용하다 저번에 보니까 돈 없어서 저녁 못 먹는다더니 그 돈이 다 체크카드에 가 있었네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 다른 용도로 쓸 돈은 남아 있는데 밥 용도가 다 나와서 아니,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정말 다가왔어요. 네,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현금이 없어질 경우, 사라질 경우 갖고 있는 뭐 긍정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있고. 예. 저 몇 가지를 좀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네. 가장 저는 그 눈에 띄는 게 이런 거. 세금을 모두 다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검은 돈, 지하 경제가 그렇죠. 없어질 네. 그 지하 경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누구나 자신들이 쓰는 돈은 무조건 국세청으로 이제 기록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그만큼 세금을 다 낼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지금 좋게 보이고 또 한 가지가 모든 거래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뭐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도 좀 줄어들게 되고 이런 네. 것들도 있고 또 한 가지를 더 하자면은 뭐 은행에서 이제 현금이라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금을 관리하는 비용이 사라지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혜택과 서비스를 네. 조금 더 저렴한 비용에 좀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 혹시 평론가님 생각나시는 것도 있으세요? 그 현금이 아니라 이렇게 그 체크카드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네. 확실히 꼼꼼하게 이렇게 따져야 돼요. 그 대신 없으면 불편한 게 뭐냐면은 네. 우리 애기들 네. 우리 애기들 용돈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많이 못 줘요. 아니, 많이 네. 못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결핍을 알고 이렇게 성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네. 결핍. 결핍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은 결핍을 알아야 돼. 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용돈을 많이 줘봤자 2,000원 주거든요. 오. 많이 줘봤자 2,000원 줘요. 네.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1,000원 줄 때도 있고. 네. 그런데 뭐 시간당 2,000원 주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이 현금이 없으면 그 아이들도 그 무슨 카드가 있어야 되고 네. 거기다 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거 되게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거. 그렇죠. 근데 이미 하고 있지 않아요? 뭐 요즘에 청소년들 교통카드를 다들 선불식 교통카드 쓰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의 그렇죠. 개념 아닌가요? 교통카드는 네. 그러니까 그 어디 꼭 이제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별로 쓰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교회 갈 때 이렇게 쓰긴 하는데 교통카드는 그때마다 아빠 엄마가 체크를 해줘요. 얼마 남았다 물어보면 아이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때 넣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현금을 넣어줘서 그걸로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더 많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아빠로서 그냥 그래도 알겠습니다. 좀 있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저는 거고. 현금이 조금 있으면 그러면 김영용 있는 게 앵커는 혹시 현금이 없어지면서 좋아지는 것도 뭐가 기억나요? 저는 이제 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어떤 중앙은행이 예. 통화 정책을 세우는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현금이 있을 때보다 사실 현금이 이렇게 나갔을 때는 네. 이게 한국은행 측에서도 그리고 각 나라 중앙은행에서도 통화가 얼마나 풀렸는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 현금들이 어디 다가 있는지 그렇죠. 모르고 내가 여기서 금들이 인하하거나 인상했을 때 어떤 효과가 올지 물론 보고서를 통해서 연구는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오차가 더 클 수 있는데 만약에 네. 현금이 없어지면 그 오차가 점점 그렇죠. 줄어들 수는 네.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제 위기랄지 이런 데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하버드 대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또 한 가지가 그 강도가 사라질 수 있다. 강도 그렇죠. 돈 내놔. 예. 저기 없어요. 저 뭐 드릴까요? 없는데요? 숫자밖에 드릴 게 없어요.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뭐 은행 실제로 그 스위스인가요? 어디 나라는 현금을 최소화하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실제로 그 은행의 강도가 들어도 훔쳐갈 돈이 없다고 돈이 하더라고요. 없다고? 네, 뭐 이런 점들 좋은 점이 있고. 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 분명히 있겠죠. 예,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역시 해킹 문제입니다. 해킹 그리고 그렇지. 정보 보안. 유출. 맞아요. 보안. 왜냐하면 이제 다 디지털, 0 아니면 1로 해가지고 짜자자 디지털화 그렇지, 되다 그렇지. 보면 그렇지. 해킹 한 번 하면 끝이에요. 비트코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알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 비트코인이 나오고 나서도 해킹 문제 엄청 시끄럽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부당 이득을 취한 세력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뚫리면 이건 진짜 끝나는 거예요. 다 털리는 거지.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털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개인정보보다 사실 우리들은 그러면 네. 안 되지만 돈에 더 민감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돈이 빠져나오면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망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킹 그리고 이제 카드 정보 유출 뭐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고 오히려 현금이 없어지면 사회적 비용이 덜 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사회적 공론화가 된다면 카드 정보 유출이나 해킹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더 들 수도 증가한다. 맞아요. 네.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얘기를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네. 한국은행이 만약에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뭐 다 통제를 할 수 있다.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내가 쓰는 모든 돈을 정부와 중앙은행이 다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디를 가서 뭘 쓰고 네. 현금을 써서 뭔가를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추산이 안 되는 건데 현금 연수증을 하지 않는 이상. 네. 근데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사람이 생활을 하다 보면. 네. 그런데 이제 무조건 포인트 혹은 뭐 카드 이런 전자결제를 하다 보면 이 통제 아래서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다. 네. 라는 말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뭐 검은 돈이나 지하 경제가 많이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금으로 쓰는 돈이 다 나쁜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니까 좀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남몰래 기부하는 것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게 남- 익명성으로 그래, 우리가 익명성으로 기부를 하시는 써야 분들께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 예. 부분도 좀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저는 이거 어제 사실은 현금 없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정치권 쪽으로 컨설팅하고 뭐 할 때 네. 진짜 그때는 지금처럼 엄격한 공직선거법이 아닌 느슨한 공직선거법이 있었을 때라서 네.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보면 현금이 왔다 갔다 해요. 오. 기억나시죠? 차떼기. 네, 네. 선택이 알죠. 차에다가 아예 저기 그냥 가득 채워놓고 차를 줘버리는 네. 거잖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진짜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정치 자금이라든지 네. 이런 자금은 정말 투명하게 될 거다. 오. 그러니까 사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하 자금이라는 것이 네. 생각이 이상으로 많거든요. 네. 네. 그 저 마피아라든지 뭐 네. 이런 이제
야쿠자라든지 이런 지하 경제를 쥐고 흔드는 네. 검은 조폭들은 네. 이제 손을 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현금을 그렇죠. 쩌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더 거칠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역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뭐 계속 우리가 얘기가 예. 되고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뭐 지난해 8월입니다. 한국은행이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놨는데 역시 뭐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잘 아실 거예요. 신용카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현금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현금 비중이 줄어들어서 38.9%에서 36%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조금만 반대로 생각하면 36%는 여전히 현금을 쓰고 있다는 아, 거예요. 그래요? 꽤 많은 네. 비중이죠. 그럼요. 네. 꽤 많은 비중이고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현금을 많이 씁니다. 맞아요. 모바일 결제랄지 아니면 신용카드 쓰기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근데 갑자기 이게 화폐가 없어지면 네.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렇죠. 문제가 있을 맞아요. 수밖에 예. 없는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그 김영록 앵커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 더 큰 그림에서 한번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금이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 제가 걱정했던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형 위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게 되는 것들. 예를 들어 대응 위기. 예를 들어서 원래 하려던 이야기가 뭐 이게 거시경제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다 빼놓고 네. 강도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가. 네. 그리고 해킹 이야기했었죠. 네. 보안에 대한 문제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뭐 해킹 당하게 되면 한 계좌가 털리고 뭐 나머지 계좌는 그래도 살아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현금이 없어지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다 숫자로 통용되기 때문에 내 한 계좌가 털렸을 때 나의 전 재산이 홀라당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 재산이 홀라당 날아갔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추적도 어렵고 지금도 우리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돌아오는 답변 뭡니까? 비밀번호 바꾸세요잖아요. 뭐 지금 내 전 재산이 홀라당 날아갔는데 비밀번호 바꾸면 내가 새 출발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새 출발 자체가 불가능하고 새 출발하려면 새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또 한 가지 대형 위기가 뭐냐면 네. 전산망이 마비될 경우 이것도 국지적으로 뭐 한 지역의 전산망이 마비됐다거나 아니면 한 통신사의 전산망이 마비됐다거나 이런 문제점은 문제도 아닌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형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내가 예금을 넣어놓은 이 은행이 네. 망할 것 같대요. 네. 예금 인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인출할 게 없어요. 현금이 돈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은행에 넣어야지. 네. 그런데 대형 위기는 한 은행에만 위기가 국한되지 있는 않죠. 아니라는 거죠. 금으로 전체적- 바꿔야죠. 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 포인트를 금으로 완전 맞아요. 바꿔야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대형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내 돈을 네. 뽑아서 뭘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되느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실물, 내가 그 위기가 끝났을 때 나중에 그것을 현금으로 바꿔서 내가 다시 출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실물 자산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네. 물론 지극히 저의 생각일 뿐이지만 그럼 다시 강도가 생겨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악순환 그 고리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네. 그런 금이라든지 얘기가- 네. 은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뭐 네, 이렇게. 술까지도. 술까지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금이라는 게 그나마 지금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 대형 위기에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그 대형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대응책들이 마련된 다음에 네. 현금이 없는 사회가 찾아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고요.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그 네.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뭐랄까 논의되지 않은 전혀 다른 차원의 좀 생각을 해왔어요. 오. 뭐냐면은 현금 없는 사회까지 오기 전에 네. 무슨 경제입니까? 화폐 경제. 네. 가 비화폐 경제로 넘어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화폐 경제 언제부터 시작됐게? 저희가 기억할 수 없을 때. 네, 기원전 네. 7세기가 터키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터키 지역에서부터 거기에 뭐 이렇게 그 됐대요. 물물교환에서 바뀐 게 거기죠. 네. 이제 지폐는 어디서 맨 처음 시작할게요? 지폐는 자, 이게 모르니까 1660년 스웨덴에서 네. 1660년 스웨덴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려 성종 때 그리고 지폐는 조선 말 때 나왔다고 하고 신용카드 있죠. 네. 미국은 1950년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7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화폐 경제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지속되어 와서 이제는 핀테크라든지 그러니까 비화폐 경제 우리가 지금 현금 없는 네. 그거가 간다는 거는
핀테크라든지 새로운 경제 체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이전에 물물 교환 단계에서 화폐 경제로 들어간다는 거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자 화폐 경제에서 비화폐 경제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새로운 시대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겠지만 선결 조건이 있는 거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스웨덴에서 맨 처음 집회 나왔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세계 최초로 화폐를 발행한 스웨덴이 지금 최초로 현금 없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맨 처음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기에는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조건, 투명화와 자율화. 네. 투명화와 자율화가 필요하다. 즉, 자, 1661년에 세계 최초로 화폐를 발행한 스웨덴이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별 현금 결제 비중 나타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70%잖아요. 다른 나라 되게 높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근데 스웨덴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투명화와 자율화예요. 네. 자, 부패 지수를 보면요. 네. 부패 지수를 봤을 때 스웨덴이 0%예요. 0%라는 게 있을 수 없겠지만 네. 어쨌든 57%가 베트남이 1위예요. 부패 네. 지수. 근데 스웨덴이 0%예요. 이런 투명화와 자율화, 자율적인 시스템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금 없는 사회의 첫 번째 선결 조건은 투명화와 자율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와중에 김영롱 앵커가 약간 갸우뚱했어요. 혹시 네, 뭐 궁금한 생각나는 거 있었어요? 아 진짜 말해요? 네, 말씀하세요. 점점 재미가 없어진다. 네. 그렇지. 더 재밌게 얘기하고 끝낼게. 자, 네. 두 번째로 아, 넘어갑시다. 약간 재미가 없어지는데라고 속으로 그 생각을 생각이었어요? 네, 두 그러니까 번째 얘기할게. 두 번째. 그러면 그 현금 없는 사회 선결 조건 첫 번째가 투명화 자율화면 두 번째 뭐냐면 민주화와 개방화입니다. 뭐냐 왜 민주화냐면은 자 이게 새로운 걸로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IoT가 바뀌고 핀테크가 그렇죠. 바뀌고 이런 기득권 세력이 방해한단 말이야. 사실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민주화가 돼야 규제가 사라지고 되는데 방어한단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예요? 그 IT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전이 안 돼요. 네. 개방화가 안 된단 말이야.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화와 개방화가 바로 현금융사의 선결 조건이다. 네, 이 얘기 말씀드린 거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현금융사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이 뭐냐면 한국이 진짜 강대국, 그러니까 강소국이지 정말 가장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 나 속상해 죽겠어. 요즘에 민주화나 이런 투명화 여기에 우리 최평님이 꽂혀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도 막 네. 여기로 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자,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하드웨어 잘 만들어내죠. 네. 정말이잖아요. 갤럭시 노트 7 요번만 실패했지 정말 세계적인 네. 그 삼성전자 그럼요. 기업이잖아요. 네. 하드웨어는 준비돼 있어요. 네. 그럼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냐고. 소프트웨어가 안 돼 있잖아. 투명화와 자율화, 민주화, 개방의 조건을 삼성전자 갖고 있냐고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투명화와 자율화와 민주화가 안 돼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아니 그게 떨어진다. 아니라 이런 조건들 갖춰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이런 조건들 갖춰줘야 자율적으로 막 이렇게 발전하는 거라니까요. 그 지금 선결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현금 없는 사회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 부패나 이런 것들도 현금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현금의 보유량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없으니 이 권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력을 주어주게 그렇죠.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금이 없어지게 된다면 투명화와 그 자율화, 민주화 이런 것들이 선결 조건이 아니라 현금 없는 사회가 뒤따라오는 만들어지면서 조건, 네, 그게 뒤따라오는 뒤따라오지 조건이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듭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제로 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도 같이 줄어든다. 어느 것이 하나 먼저 가고 그렇죠.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 네 가지죠.
투명화 자유화, 민주화 개방화. 네 가지인데 어쨌든 하나씩 묶어서 이렇게 돼야 된다. 요즘 전국을 보시면서 답답한 게 많으시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있는데 우리가 주제를 화폐 없는 네. 사회로 하다 보니까 네. 아니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어느 네. 부분은 일정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금 없는 사회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지켜 나아가면서 그리고 보완해 나아가면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을 오늘 저희가 살펴봤고 네. 자, 그러면 한 명씩 그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제가 먼저 결론을 네. 한번 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제 화폐 없는 사회, 뭐 어떤 부정적인 혹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앞에서는 했습니다만은 네. 대세 자체나 네. 어떤 시류 자체는 제가 글쎄요 노인이 됐을 때 혹은 제 시대에서 100%는 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화폐 없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재에서 화폐 없는 사회를 도입하고 또 논의하는 게 현재로서 맞냐라는 네.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 갸우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오늘의 결론직설은 동전 없는 사회부터라고 지어봤습니다. 현재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프로젝트에 들어가고 2020 년에. 연구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20년에는 동전을 없애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것부터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동전 없는 사회가 됐을 때는 내가 만약에 9,5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10,000원을 내면 네. 500원을 동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카드 포인트로 받는달지 네. 아니면 다른 뭐 전자 대체 지급 쓰자. 결제로 대체 제가 써야 다시 한번 받는 건데 이런 방식인데요. 제 소주제본이 안 쓰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였어요. 네. 그러니까 없으면 갑자기 사라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현금을 쓰다가 갑자기 벙찔 수가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이것을 현금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동전만 없애게 된다면 네. 동전을 나한테 줄 때는 있는 상태에서 카드 뭐 포인트 카드를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도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슬러 주는 사람이 나한테 그 카드를 주는 거니까 네. 포인트를 주는 네. 거니까. 그러면 이제 동전 없는 사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이후에 네. 여기서 부작용이 없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랄지 혹은 그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너무 심화돼서 네. 정말 다시 한번 이제 현금 없는 사회가 공론화됐을 때 그때는 그러니까 한 3, 40년 후 제가 생각하기로 그때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더 해봅니다.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 김영롱 앵커가 얘기했던 그 인플레이션의 문제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동전이 없어지게 된다면 1,000원 단위로 자르게 되겠죠. 그쵸, 1,000원 예. 단위로 자르게 되면 결국 우리가 9,500원에 사 먹었던 거 10,000원에 사 먹을 그쵸.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어서 저는 비슷한 맥락인데 현금 없는 사회가 좀 천천히 다가와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안에 대한 안전성이 아주 그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대형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뭐 전산망의 마비 이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무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충분한 전산망의 수용 능력과 보안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이후에 현금 없는 사회가 다가와도 되니 좀 천천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한 거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네. 한국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한국의 발전은 기존의 과거에 쌓아놨던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코드 분할 다중 CDML이라고 그러죠. 네. 그 CDMA. 기술력이 그 기술력이 지금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해서 핀테크의 발전이라든지 규제의 설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바로 현금 없는 사회라는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존 질서를 대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네. 기득권이 막는 거 방어하는 거 뚫고 나가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고통에 따를 수밖에 없죠. 네. 그렇더라도 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최유한 평론가님의 이야기는 좀 한 번쯤 더 생각을 하면 네. 분명한 의도를 네.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어요.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